이 음료가 건강한 제로 슈거라고요? 그런데 색깔이 왜 이래? 게이머들의 포션, 스케이터들의 음료 마운틴듀가 드디어 제로 슈거로 돌아왔습니다. 얘가 훨씬 잘 어울려요. 기다렸던 분들이 참 많았던 마운틴듀 제로 슈거. 과연 이 음료는 오리지널의 맛과 비슷할지, 도리토스와는 여전히 찰떡일지, 그것도 아니면 오늘 맛있쯤에서 알아봅니다. 모두가 다 제로 슈거가 되는 요즘, 심지어 기락식혜, 팔도 비빔면마저도 제로가 됐는데 제로 슈거 소식이 없는 고얀 녀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록이 마운틴듀입니다. 진짜 몇 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제로 슈거 소식이 뜬 거예요. 나오라 할 땐 안 나오고 내가 이걸 왜 이리. 저는 칠성모를 통해서 선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편의점에도 풀렸을 거예요. 그동안 마시즘은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마운틴듀를 리뷰했는데요. 신기한 게 닥터페퍼 신상에는 구독자가 쑥쑥 올라가는데 마운틴듀 팬들은 왜 구독을 하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건 마운틴듀 제로 슈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운틴듀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선 반갑지만 업데이트이 좀 늦었다. 오늘은 지각한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 입장에서 리뷰하겠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왜 이래? 식용유. 여러분, 마운틴듀 자체가 약간 괴짜과학자 실험실 컬러여야 더 맛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애초에 옛날 마운틴듀는 형광 노란색이기도 했고, 다만 안타까운 건 살이, 아니 병이 좀 찐 것 같다? 제 기억에 마운틴듀는 세련된 느낌이었거든요. 트가 롱넥 보틀만 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맛이, 마운틴듀 맛은 사자성어로 시트러스, 단순한 맛유향에 오렌지, 라임, 레몬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줍니다. 마운틴듀 제로 슈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삼위일체의 마운틴듀 향에서 레몬의 영향력이 조금 커진 느낌? 때문에 신맛이 아이시어 마냥 치고 나오고 탄산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새콤한데 이게 콜라야? 싶었던 펩시 제로 라임의 첫 느낌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싶어서 오리지널과 비교했는데 이런 음료였지. 이런 음료였어요. 오리지널도 매력있다.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이 새콤한 향들을 눌러준다면 제로슈거 버전에서는 봉인 풀린 시큼함이 활개를 칩니다. 대신 끝부분이 더욱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에 이어 살짝 쌉쌀한 마무리는 좋게 본다면 레몬, 나쁘게 본다면 레모나탄 맛이 같은 마운틴듀라도 좀 더 레몬 느낌이고, 얘는 약간 라임 같기도 하다. 제가 색깔을 보고 마시는 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뷰를 찍기 전에 무엇이 제로슈거인지 밝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는 반응이 모두 달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 마운틴듀를 좋아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단 전혀 마운틴듀스럽지 않은. 나디터님이 마셨을 때 이 음료는 이거 널박사인가? 이게 좀 아닌가 싶다가도 마운틴듀로 10대를 보낸 김이상국님은 제로인가요? 깔끔. 그런데 제가 마운틴듀를 리뷰하는데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도리토스. 마운틴듀를 마실 때는 도리토스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동서고금의 법칙을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리토스와 궁합에 있어서는 마운틴듀 제로가 오리지널을 압도합니다. 얘가 훨씬 잘 어울려요. 짭짤 새콤. 도리토스를 먹고 입안에 남은 짭짤한 느낌을 새콤함이 강화된 마운틴듀가 씻어내버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쳐야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PC방에서 지치지 않고 게임을 하고 먹으려면 이런 음료와 간식이 필요하다는 깎아즘의 김이상국님께 물었습니다. 마운틴듀 제로슈거 도리토스 말고 추천하는 음식이 있나요? 찹쌀 탕수육이랑 먹으면 기똥차게 맛있을 것 같아요. 탕수육보단 꿔바로우. 더 잘 어울리는 게 찾았어요. 또 뭐 했어요? 크림 깐쇼새우랑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겼어. 그만 싸워. 여러분은 상큼함이 강화된 마운틴듀 제로슈거에 어떤 음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펩시도 날아다니고 코카콜라 변신하고 닥터페퍼마저 제로의 신상이 나오며 마운틴듀에 관심이 줄었던 것 부인하지 않겠어요. 엄청 리뷰를 올렸는데 좋아요가. 저는 마운틴듀 제로슈거 출시로 인해 왜 내가 마운틴듀를 좋아했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뭔가 위험할 것 같은 색깔과 남다른 달콤함, 카페인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마운틴듀는 취미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 같은 음료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운틴듀는 10대에서 20대 초 남자아이들의 관심사와 취미를 응원하는 음료 아니었나요? 미국에서는 매년 새로운 음료가 쏟아지고 투표를 하기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게임의 업데이트 같은 음료거든요. 국내에선 QWER이 모델로 활동하고 블루제로에 오리지널 제로까지 나온 것은 이 마운틴듀와 함께할 새로운 팬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살짝 건강도 생각하는 마운틴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눴던 분들에게 반가우면서 고마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마침 얘가 나와줘서 너무 좋단 말이죠.
정말 늦게 나왔지만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음료. 그래서인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 마운틴듀 제로슈거. 마운틴듀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냐에 따라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마운틴듀 특유의 진득한 달콤함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 0.8 마듀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운틴듀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다면 꽤 괜찮은 대안입니다. 펩시제로 라임이 조금 물린다 싶으면 새로운 도파민이고요. 도리토스와 어울리기는 오리지널보다 낫습니다. 마운틴듀 제로슈거도 도리토스도 산 김에 게임 하나 파고 싶기도 하고요. 마운틴듀 제로슈거에 대한 오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반갑지만 너무 늦었다. 그렇다면 제로제로는 빨리 낼 거지? 아니면 바블라스트 출시. 역사상 가장 향긋한 스프라이트. 오. 차향이 한국에 스프라이트 7이 나왔다면 미국에는 스프라이트 T가 나왔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다. 오늘 마시즘은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확신의 스프라이트 플러스 T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여름이 올수록 맛있어진다는 무더위의 음료 스프라이트가 여름마다 독특한 신상을 냅니다. 마시즘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작년에 리뷰한 7이 올해 국내 출시된 것. 그런데 지난달 말 놀라운 조합의 스프라이트가 미국에 출시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 플러스 T는 아이스티 버전의 스프라이트입니다. 마시기에 깔끔하고 카페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과 제로 버전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빠르게 구해봤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페트병은 아무리 봐도 델몬트 보리차 아니면 맥콜 같은데 마셔보니까 이게 잔에 담긴 스프라이트 플러스 T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 차향이 홍차향이 제법 그럴듯하다. 어떤 차의 향이 나요? 여기 뭐 어디 지역에서 왔겠구나. 그런 약간 출처가 보이는 향. 레몬의 상큼달큼함에 차의 향이 잘 묻어나는 기분입니다. 또 마셔보니까 그냥 아이스티와는 다르네요. 역시 오, 이거 맛있네요. 맛있는데? 맛있다. 기존의 스프라이트가 짜릿한 탄산감에 상큼한 맛이잖아요. 스프라이트 플러스 T는 향긋함 속에 달콤함과 상큼함을 더했는데 마시고 난 후에 차의 쌉싸름마저도 살렸습니다. 스프라이트 T가 아니라 티 스프라이트 같은 느낌. 확실히 이건 안 마셔보면 안 된다. 막 너무 달지만도 않고 달달 씁쓸함이 너무 좋다. 차의 맛에서는 한국에서 예전에 판매하던 골드피크티의 느낌도 났습니다. 보통 차를 좋아하는 지점과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지점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버리다니. 거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원한은 아주 오래전 코카콜라를 다니는 인턴에게서 시작됩니다. 2019년 코카콜라는 인턴들을 상대로 여러 신제품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그중 하나가 스프라이트와 티를 합치자는 것이었죠. 과거 마시즘에서 했었던 음료학교 비슷한 프로젝트랄까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바로 제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스프라이트에 티백을 섞는 레시피가 수백만 조회수가 터지면서 제품을 안 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스프라이트에 티를 넣은 제품과 스프라이트 플러스 T는 얼마나 다를까요? 틱톡에서 유행한 스프라이트 티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라이트 페트병을 사서 조금 마셔요. 그리고 홍차 티백 2개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냉장고에 뒤집어서 12시간 정도 보관합니다. 그렇게 냉침이 된 간의 수공업 스프라이트 티가 완성되었는데요. 이걸 기존의 스프라이트 플러스 T와 블라인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번 년도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맛이 비슷해요. 사실 무엇을 골라도 납득될 만큼 비슷하게 구현했다. 너 못 맞출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맛이 비슷하긴 한데 네. 좀 쉬워요. 얘가 스프라이트 티 제품이고요. 네. 티와 스프라이트의 달달함이 딱 적절하게 섞여서 진짜 맛있는 맛을 내고 얘가 수제 스프라이트 티 같아요. 티 맛이 네. 조금 더 씁쓸하게 들어있어요. 아디터님은 맞추는 이것을 이거 맞추셨다고요?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탄산감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뚜껑 잘 닫았다. 이 정도쯤이면 제품이겠지 싶었는데 틀리다니. 여러분, 이 맛이 궁금하면 스프라이트에 홍차를 타보세요. 진짜 둘 다 너무 맛있다. 해외 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틱톡에 그 맛이 난다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스프라이트는 맛 분야에서 다른 탄산음료와 다르게 특이한 맛을 내고 있는데 그걸 또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플러스 T는 10월까지 판매되는 이른바 여름 한정 제품인데요. 인기를 보니 지난 스프라이트 7처럼 정규 편성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리뷰에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혹시 한국에도 한국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콤하면서 은은한 차향이 나는 스프라이트 플러스 티가 한국에 나온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갈릴 거다 이긴 합니다. 분명 이만큼 잘 만든 차향이 나는 탄산음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공한다면 탄산음료 버전의 자몽 허니 블랙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조금 어른들 혹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반대로 탄산감이 빡 레몬 라임의 상큼한 도파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달콤함이 좀 세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음료의 최고 스프라이트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무더위를 즐길 여러 방법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가 쨍쨍한 여름날을 시원하게 만드는 활력이라면 스프라이트 7은 집안에서 차분히 에어컨을 틀고 쉬는 시원함이었고, 스프라이트 플러스 T는 자연이나 캠핑 같은 숲속에 여유를 주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과일의 향미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새롭고 재미있는 조합을 찾아내는 스프라이트. 오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프라이트가 내놓은 새로운 더위 해결법 증명하고 싶다면 한국에 와서 성공해라. 미국의 최고 인기 닥터페퍼인 스트로베리 크림이 한국에 출시된다고? 세상에 맙소사 마침내 진짜 이게 나올 줄은 몰랐다. 드디어 이 녀석이 나왔습니다. 닥터페퍼 제로 스트로베리 크림 향입니다. 말해 뭐해. 호불호 음료 취급받던 한국에서 닥터페퍼의 붐이 옵니다. 미국의 닥터페퍼와의 비교, 숨어있는 맛의 정체 찾기, 엄청난 이벤트까지. 닥페러라면 놓칠 수 없는 이 음료 마시즘에서 리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프라이트 7이 한국에 나왔고, 일본의 환타멜론도 국내에 출시되었죠. 그 다음은 닥터페퍼입니다. 2023년 마시즘에서 리뷰했던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이 한국에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구독해주시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6월부터 한 달 동안은 CU 편의점 단독으로 판매됩니다. 보시면 딸기 크림을 연상하는 분홍색과 제로슈거를 강조하는 검은색, 그러니까 블랙핑. 전체적으로 너무 멋진데 딸기 이미지가 없는 점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맛이겠죠. 미국 출시 당시 품절이 날 정도로 인기였던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 맛은 어떨까요? 솔직히 감개무량합니다. 맛 없어도 돼. 캔 뚜껑을 열자마자 떠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와우. 추팝 주스 딸기 크림 향인데 근데 딸기가 원래 이렇게 달콤한 향이었나? 잔에 따라보면 영락없는 닥터페퍼죠? 그런데 마셔보니 다르다. 많이 다르다. 전에 먹었을 땐 크림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얘는 딸기의 산뜻함이 있고 밀키함은 좀 많이 깎았다. 마지막에 닥터페퍼가 쓱 웃고 지나가는. 기존의 닥터페퍼 제로가 체리향을 베이스로 여러 향이 섞였다면 이 친구는 상큼한 딸기향을 기준으로 달콤한 크림 맛이 입을 감돕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엄청 차가웠던 상태에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딸기 상큼인데 점점 딸기 크림 맛이 올라와. 무슨 와인이야? 디켄팅 해야 되는 그 우리가 닥터페퍼에 대한 첫인상을 보통 치과에서 주는 사탕인 투시팝 같다고 하잖아요. 얘는 추팝 주스예요. 오히려 닥페 초심자에게 좋아. 그런데 미국판 딸기 페퍼와는 정말 똑같을까? 미국에서도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에 대한 평가는 비슷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신선하고 색다른 맛이다. 혹은 잘 만든 맛이지만 닥터페퍼 존재감이 아쉽다. 닥터페퍼 딸기 크림은 크라운 산도 맛이에요 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지만 맛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달콤한 맛에 치중한. 미국판은 크림소다에 무게감 있는 달콤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큼하지만 마치 아이스크림을 섞은 듯한 두터운 달콤함이 있죠. 반면 한국판은 조금 더 딸기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산뜻한 맛 있잖아요. 네. 새콤한 맛으로 달콤함은 가려놓은. 크림소다의 맛은 마시기 전에 향이나 마신 후에 입안의 느낌으로 준 것 같았어요. 크라운 산도와 네. 추팝 주스의 차이. 그런데 떠오르는 닥페러이자 딸기 매니아 나디터님께 맛보여드렸는데 근데 저는 크림 맛 많이 느껴지는. 한국 사람에게는 충분히 크리미하구만. 나디터님도 저도 이 닥터페퍼 신상을 마시고 든 생각은 추팝 주스인데요? 추팝주스 스트로베리 크림이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왔던 추팝주스 스파클링보다도 더 잘 만들었어요. 저는 추팝주스로 대표되는 딸기 크림 맛은 유네스코급 맛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맛이 닥터페퍼에서 난다면? 그런데 제로다. 닥터페퍼 클럽의 조직원, 아니 닥터페퍼 매니아라면 여기에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 향은 닥터페퍼를 모르는 사람에게 닥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업용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닥터페퍼를 편의점에 진출시켰는데 언제까지 나만 아는 닥터페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동지인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닥터페퍼 한 박스가 생긴다면 누구와 함께 드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닥터페퍼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비장의 무기 하나는 가져가야겠죠?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은 닥터페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즐길 맛이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로임? 오리지널 특유의 풍부한 달콤함을 원한다면 술을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위스키는 너무 많이 섞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닥터페퍼 조직원, 아니 닥터페퍼 클럽에서 바텐딩을 해주셨던 레몬페퍼님들께 물어봤는데 투명한 스피릿을 섞어보라며 이 세 가지 샘플을 주었습니다. 데킬라, 럼, 진입니다. 기본적인 비율인 1대3으로 이 음료를 섞어 마셔봤는데요. 어떡해? 맛있네. 맛있어요. 아, 치트키였구나 이거. 맛으로는 진 버전이 닥터페퍼 소래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스트로베리 크림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은 럼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럼을 사서 1대3이나 1대4 정도의 비율로 타주시면 상큼한 딸기향, 달콤한 크림향에 코코넛의 고소함과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별거 안 섞었는데도 재료 한 2가지, 3가지는 섞은 것 같은 칵테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는 호불호 음료로 놀림받던 닥터페퍼가 이제는 KFC, 버거킹, 영화관에도 진출하고 미국에서 가장 핫한 버전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편의점에 출시합니다. 닥터페퍼 신상 참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CU 편의점에 가보셔야겠죠. 아직 없다면 편의점 직원분들이나 사장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닥터페퍼를 놓는다는 건 평생 갈 단골을 얻는 거라고. 저는 이 음료가 잘 돼서 더 많은 닥터페퍼 맛들이 국내에 나오길 바라봅니다. 커피, 맥주, 위스키 모든 취향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탄산음료의 끝에는 이 녀석이 있죠. 탄산음료를 좋아하면 결국 끝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 마시짐이 휴가 때마다 갈고 다니는 음료, 가득한 탄산, 달콤한 맛, 카페인도 없는데 울파스 향이 나는 음료. 맛본 사람마다 와, 천국의 맛이다, 악, 지옥의 맛이다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루트비어에 대한 리뷰입니다. 음료의 길 8년차의 마시즘에 리뷰 요청이 오는 난감한 음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약, 수돗물, 그리고 이 음료입니다. 루트비어. 비어? 이게 맥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루트, 즉 뿌리로 만든 음료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먹던 사사프라스와 사르사파릴라라는 식물 뿌리를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탄산음료로 발전시킨 음료입니다. 그런데 왜 비어냐고요? 원래 루트티란 이름으로 팔려고 했었다는데 비어가 더 맛있어 보이잖아. 이름 때문인지 술을 못 마셨던 금주법 시대에 엄청 히트하기도 했죠. 그야말로 미국의 뿌리이자 근본 같은 음료. 맛으로 봐도 굉장한 녀석입니다. 탄산음료인데 아 달콤해. 단맛의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혀에 꿀이 떨어진 듯 달콤하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요. 문제는 한국인은 마시기도 전에 와, 코에서 이건 물파스다 라고 뇌가 경고한다는 거죠. 케토톱 향. 그걸 먹어요? 저 역시도 한국인이라 저 처음 마셨을 때 루트비어 화생방 음료라고 했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마셨는데 으악 이게 뭐야. 세 번째 괌에 가서는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이것만 마셨습니다. 네 번째 오키나와는 사실상 루트비어를 마시러 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어째서 나는 마시는 물파스에 빠져버린 것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셔보려 합니다. 북미에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A&W 루트비어를 마시겠습니다. 나무통 같은 디자인, 355ml에 160칼로리, 제로도 있죠. 참고로 A&W는 맥도날드보다 먼저 생긴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 이곳에 가면 기본 음료가 코카콜라가 아니라 루트비어입니다. 그게 인기가 많아 따로 음료만 나온 거죠. 갑니다. 빨리 따라야지. 루트비어를 따라보면 정말 평범한 굉장히 콜라 비주얼인데요? 하지만 어떤 콜라도 이런 파스 향을 내뿜을 수 없죠. 아마도 이건 루트비어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윈터그린이 치약, 껌 같은 향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셔보면 와, 루트비어 특유의 묵직한 달콤함이 입안에 번지는데 향 때문인지 마신 후에 입안이 깔끔해져요. 민트 초코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도파민인가 봐. 강도가 미쳤다. 날강도다. 한국인이면 한 95%까지는 거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향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파스향은 날리고 달콤함은 비슷한 A&W 크림소다입니다. A&W 크림소다와 루트비어는 다른 음료이지만 바닐라 같은 묵직하고 크리미한 달콤함을 주는 탄산음료라는 점은 같습니다. 오히려 진입장벽이 없이 맛있는 것만 넣어서 천사 같은 맛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달달해요. 약간 꿀물 탄 것 같고. 분명히 맛있습니다. 탄산 꿀물이야 이거야말로. 개인적으로 크림소다만으로는 개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지옥행이더라도 위험한 루트비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루트비어를 좀 넣어주지. 마시즘에는 음료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똑하고 맛잘알이고 신사적이고 구독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루트비어에는 극찬과 극딜 0점 아니면 5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평균의 입맛 아디터님의 입에는 와.
아, 근데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보다 파스 향이 덜 나요. 왜지? 그렇습니다. 닥터페퍼를 좋아하게 된 나디터님은 흘러흘러 독특한 음료들의 마음의 문을 열더니 루트비어에 도착한 것입니다. 파스 향 속에 뭔가 달콤함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 루트비어를 맛있게 마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랜 역사와 엄청난 매니아를 가진 음료인 만큼 루트비어를 완벽하게 맛있게 먹는 법은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잔을 얼려야 해요. 프로즌 잔이라고 부릅니다. 잔에 얼음을 넣고 루트비어를 가득 채워준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위에 얹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거 환타멜론에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환타멜론의 존재의 이유는 아이스크림을 띄우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루트비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루트비어 플로트는 안 먹어보면 후회할걸요? 밀크쉐이크처럼 부드럽기도 하고 도파민이 장난이 아닌데. 닥터페퍼에 올려 먹는 게 맛있으세요? 아니면 루트비어에 올려 먹는 게 맛있으세요? 진짜 엄마 아빠예요 이거. 진짜 엄마 아빠예요. 사실 여기서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햄버거가 가장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결론은 외국에 나갔는데 A&W 매장이 있다? 그렇다면 가서 루트비어 플로트를 꼭 시켜 마셔라. 한국 분들은 루트비어 맥주인 줄 알고 오렌지 주스 마시더라. 이것 말고도 루트비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향의 끝이라고 해서 루트비어가 완전 무결한 음료는 아닙니다. 굳이 루트비어까지 좋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험한 것을 하지만 한 번쯤 궁금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망하니까 후회할 건데 해보고 망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루트비어입니다. 나에게 마시는 물파스가 될지 인생 음료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입맛이 죽느냐 사느냐, 루트비어가 문제로다. 그래도 도전? 콜라를 사러 왔는데 코카콜라 제로 맛이 새로 나왔대. 마시즘 아지트에 돌아오니 이럴 수가, 벌써 사왔어요? 당연히 새로운 코카콜라 제로의 맛은 눈 가리고 마셔도 할까요? 그런데 반전은 오늘 마시즘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 신입신고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맛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7월부터 바뀌는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입니다. 거의 틀린 그림 찾기야? 하지만 걔네 베스트 코크 에버라고 적혀있죠? 아니 새로운 신입이 베스트를 노네? 한번 제가 맛을 봤는데 쑥쑥 들어가 버리는데. 아니, 맛을 판단하기 전에 정신 차렸더니 반절 마셔버렸어. 이거 좀 재밌겠다. 그 전까지 있던 제로는 아니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제로 음료에 어쩌면 씁쓸한 뒷맛이 없어졌습니다. 좋은 점, 이 달콤한 맛? 나쁜 점은 제로야 오리지널이야 모르겠다. 그게 나쁜 점이에요? 바로 냉장고에 코카콜라 제로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달라. 달라요? 향부터 다르네. 새로운 애가 달콤한 맛이 훨씬 풍부하네요. 이거는 거의 오리지널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코카콜라 오리지널과도 비교해봤습니다. 향은 비슷해요.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오리지널 먹었더니 맛있다. 비교해서 먹으니까 얘는 되게 산뜻한, 얘는 달콤한 얘가 맛. 달콤한 맛이 더 풍성하네요. 마치 사탕수수로 만들었다는 멕시코 코크처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맛이라는 멕시코 코카콜라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역시 사탕수수지. 달콤함이 멕시코급은 아닌데 얘 약간 그래도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행이다. 여기서 멈출 수 있어서. 하마터면 이것까지 꺼낼 뻔했지 뭐예요. 김이상국님에게 저는 두 콜라를 따라줬습니다. 새로워진 코카콜라 제로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맞춰보라고 했죠. 마시자마자 그가 한 말은 제가 또 뉴욕에 가봤지 않았습니까? 얘가 해외 거 같습니다. 얘가 한국 거. 김이상국님, 그 미국 콜라 마트와 편의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하는 향이랍니다. 미안하다. 코카콜라 오리지널 테이스트, 코카콜라 제로 슈거, 코카콜라 새로 나온 제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동안 40종 가까이 되는 코카콜라를 마셔보고 알았습니다. 코카콜라 오리지널이 완성형이라면 코카콜라 제로는 성장형의 콜라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왔고 개인적으론 그때마다 맛있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오리지널과 완전히 같아졌냐? 아니다. 하지만 그 맛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취향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은 기존의 깔끔, 삼삼, 평냉스트로 코카콜라 제로의 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다. 얼음 타드세요. 하지만 코카콜라 제로가 업데이트를 해갈수록 또 여러분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다 보면 제로의 맛이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를 기록한 콜라가 바로 베스트 코크 에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맛보다는 행복한 순간을 선물 주는 콜라가 베스트 코크 에버죠. 너무 분석했다. 예전부터 리뷰하고 싶었는데 한국 최고 음료 미디어 마시즘이 6만 시즘이 된 기념으로 놀라운 녀석의 리뷰를 공개합니다. 출시가 오늘이 아니에요?
이대로 6만을 돌파하는데 아무것도 못 올릴 것 같아서 급하게 리뷰할 것을 찾았습니다. 남은 게 어디 보자. 물 아니면 사약인데 물 해야지. 물이고요. 물이고요. 오늘 리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효대사 해골물 리퀴드 데스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물. 맥주라고 믿고 싶어요. 리퀴드 데스는 2019년에 만들어진 미국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음료 회사입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봐도 죽음의 물처럼 생겼는데. 서양판 원효대사 해골물. 미국에서 가격은 평범하지만 한국에 가져오면 가격이 내가 물 사려고 5만 원이 맞냐? 저 해골이 지갑 사정이. 그렇게 5만 원짜리 물이 담긴 캔이 왔습니다. 사실 맹물 버전이 오리지널인데 나 그거 사면은 약간 우울증 걸리거든. 저흰 소다 마스터니까 탄산수를 구매했습니다. 사고 나서도 굉장히 현타가 많이 갔던. 마셔보았는데 물이 맛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맛이 있다. 특별한 맛일까? 굉장히 바닥이 보이고요. 제발 특이한 맛이나 알코올이라도 들어있어. 플레인 탄산수입니다.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쇠비린내까진 아니더라도 쇠향이 느껴지는 탄산수입니다. 원효대사님은 이런 걸 마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물 리뷰 안 돼. 인간적으로 라임이라도 좀 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만든 인간은 미국의 봉이 김선달이고 나는 글로벌 호구.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살 수가 있나요? 리퀴드 데스를 만든 사람은 펑크와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팬이었습니다. 발라드를 들었다면 이런 게 나올 리 없죠. 그는 공연을 보다가 락커들의 모습을 봤는데 에너지 드링크 캔 안에 물을 넣어서 마시는 걸 봤대요. 왜냐하면 콘서트의 스폰서가 에너지 드링크 회사니까. 그리고 락커라면 삼다수보다는 술이나 에너지 드링크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물을 먹고 싶어 했던 거죠. 보기에만 세 보이지 굉장히 여린 녀석.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미친 듯이 강한 것 같은 평범한 물. 게다가 죽여버리겠대요. 바로 플라스틱을. 미국의 MZ들이 이 쇠맛 나는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캔에 담겨서입니다. 리퀴드 데스는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캔으로 바꿔서 판매를 하고 나는 악마인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을 죽이겠다. 네 갈증을 죽여버리겠다. 약간 착분 놈 헤비메탈 마케팅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럼 또 저도 그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직접 마셔봤지만 완벽한 물이다. 안 뻔하고 또 재미있잖아.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리퀴드 데스는 이제 물을 캔에 담아 파는 걸 넘어서 다양한 맛의 음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의 리뷰를 보고 싶다면 마시즘의 영상에 원하는 맛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맹물은 안 됩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비슷한 해골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마시즘 독자님 중에는 파우더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가끔씩 저희도 조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즘에 보내주신 가루 음료가 바로 리퀴드 데스입니다. 이걸 타봤는데 더 무서워졌습니다. 물 리뷰로 시작했는데 사양 리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누가 잘못 보면 되게 위험한 물건 같이 생겨가지고 그럼에도 마셔보니 이거 맛있네요. 근데 좀 건강 음료 같은 느낌이야. 달포 비타민. 굉장히 건강한 마운틴듀를 먹는 거 약간 디톡스하는 느낌이에요. 단순한 물을 파는 게 아닌 도라이 같은 발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리퀴드 데스는 다양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음료를 이야기하는 6만 시즘 역시 만리뷰 말고도 음료 소개를 한다면 10만 시즘, 20만 시즘의 군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 리뷰도 했는데 뭘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전은 평범한 물도 특별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물은 가까운 삼다수, 아이시스, 아리수 드세요. 맹물 안 시키길 잘했다. 이런 펩시는 반칙이죠. 일단 안 마셔도 맛있게 생겼잖아. 새로 나온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입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되게 맛있다. 반전이 있다면 딸기 맛은 나지 않습니다. 딸기 전문가와 함께 이걸 비교해봤죠. 오늘 마시즘 영국에 나온 신상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을 리뷰합니다. 한국의 펩시는 라임 그리고 모히또였죠. 올해 초 영국에서 유행한 펩시는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펩시가 달콤한 순간을 선물하겠다. 그렇게 나온 제품이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 펩시 크림 소다입니다. 보기만 해도 일단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안 살 수가 있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제품이 영국을 건너서 마시즘에 왔을 쯤엔 또 다른 스트로베리 크림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교도 해볼게요.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책상에 있는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첫인상 합격.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제로슈거인데 오버하지 않는다. 보통 제로슈거면 검은색으로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어서 제로슈거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혈당 오르는 디자인이에요. 눈으로 벌써 3칼로리 먹었다. 근데 오리지널도 나온 거예요? 오리지널 없어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컵에 따라 보았는데 달콤한 향에 딸기의 새콤함도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세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이거 여기 딸기 맛은 아니야. 두 번째 반전 이거 펩시인 줄 모르겠다. 아니요 그 콜라의 맛이 안 나요. 세 번째 반전 근데 맛이 괜찮다. 되게 맛있다.
아, 냉장고에 너무 잘 넣었다.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라고 써있지만 제 입맛에는 딸기의 맛은 살짝 끝에 아이스크림처럼 나는 정도? 통 안에. 설마 세 가지 맛이 들어있는. 오, 맞아. 영국에서도 달고 독특하기로 유명해서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것만큼 달고 마시즘 구독이 늘어나는 것만큼 달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닥터페퍼와 네? 비슷해요? 한국 나온 닥터페퍼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닥터페퍼 제로 스트로베리 크림 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닥터페퍼 대 펩시, 한국 대 영국이 맞붙습니다. 지난 6월 CU에서 선공개되고 이제는 온라인 전국 판매로 공개된 닥페러들의 꿈의 사물 닥터페퍼 제로 스트로베리 크림 향과 영국 테스코에서 3월 선공개되고 전국 판매되는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 딸기 크림 배틀로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나요? 따라보면 색깔만 봐도 다릅니다. 근데 왜 닥터페퍼가 더 콜라 같지? 와, 얘도 맛이 비교해서 마셔보니 못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네. 저는 펩시 쪽이 크림 맛이 강하다. 확실히 딸기 페퍼 쪽이 가볍다. 초심 발언을 해도 돼요? 그럼요. 펩시 쪽이 조금 더 딸기 크림스럽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얘가 달콤해 버리니까 아. 얘의 맛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는.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맛있는 딸기 탄산음료를 항상 바라는 딸기 음료 워너비 라디터님이 맛볼 때 이 음료는 코프 시럽? 미끌미끌거려요. 오히려 크림 맛이 한국 것이 더 잘 난다고 말합니다. 아,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아, 맛있는 애였네. 비교할 것도 없이 닥터페퍼의 승리. 펩시는 나라별로 조금 다른 제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로 라임, 일본은 생, 미국은 좀 슬픈 상황이고 영국은 딸기 크림이죠. 문화나 입맛의 취향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게 세계의 펩시들이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요? 코카콜라는 오리지널리티로, 펩시는 트리키한 변칙으로 맞붙는 요즘의 음료계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펩시 스트로베리 앤 크림이 나오면 살 거냐고요? 한 번쯤은 사 먹을 듯 예뻐서. 근데 이거 영국 음식이라 매일은 좀...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지인이 있다면 콜라를 사달라고 해보세요. 콜라가 다 똑같지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네요. 그런데 반전은 맛있어졌는데? 오! 맛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마시즘 우리가 만나지 못한 코카콜라, 바닐라 코크, 라즈베리 코크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마시즘 요원이 보내주었습니다. 화장품 파운데이션 컬러의 콜라 바닐라 코크입니다. 2002년생 근본 라인인데요. 이 친구의 반전은 마신 후에 오, 내가 이거 먹어봤었는데. 물음표가 뜬다는 것입니다. 바닐라 향이 되게 옅어서 바닐라 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가서 이거 뭐지? 아, 못 본 지 맛있어졌는데? 내가 강해진 건지 맛있어진 건지. 마치 투게더 한 통을 먹었는데 그 통에 콜라를 잘못 빠뜨린 것 같은 맛. 하지만 그 묘한 취향이 맞는다면 역대 이렇게 부드러운 콜라는 맛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맛은 코카콜라 우주 맛? 맛있지 않았나? 바닐라 코크는 본토에서도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단점, 미국에서도 구하기 힘듦. 그러나 이 녀석은 외관과 이름부터 맛있게 생겼습니다. 바로 라즈베리 코크입니다. 라즈베리 코크는 호주 옆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된 녀석입니다. 이 동네에서 코카콜라에 라즈베리 시럽을 타먹는 게 유행했는데 그걸 착안해서 만들었죠. 개인적으로 마시즘이 세계 최고 소다 마스터가 되겠다고 말하고 처음 받은 코카콜라가 라즈베리 코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라즈베리 코크라고 하면 약간 체리 코크 같은 맛이 아닐까 하고 마셨는데 반전은 맛있어. 아, 근데 얘로 대신 나와도 될 것 같아. 오! 응? 아니 첫입에 되게 맛있었거든요? 되게 제로 같지 않다, 맛있는데 했다가 약간 인공적이에요, 끝잎이. 체리보다는 상큼한 느낌을 훨씬 살렸는데 딸기 반절에 포도 반절에서 아사이볼 같이 콜라에 섞은 느낌? 오리지널이었으면은 너무 맛있었겠다. 이 제로가 문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콜라 중에서 한국에 출시되었으면 하는 것은? 이번에도 한번 예언해봅니다. 스프라이트 7부터 닥터페퍼 스트로베리 크림까지 리뷰했던 해외 음료가 한국에 출시된 노스트라다무스형 리뷰어 마시즘 둘 중에 한국에 출시돼야 된다면 어떤 콜라를 만나고 싶으세요? 누가 마셔도 맛있을 대중성의 라즈베리 코크.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평생 추종자가 돼버릴 마성의 바닐라 코크.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내라고 하면 요 녀석이겠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상큼한 걸 좋아해서 라즈베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은 바꿔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 여름 무더위를 피해 해외에 간다거나 해외에 먼저 간 친구들이 있다면 콜라나 음료를 하나 사달라고 해보세요. 환물로 안 붙이면 수속에서 뺏깁니다. 주의하세요. 언제나 똑같은 콜라마저도 나라마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배울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마시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을 본 야심가들이여 떠나라. 그리고 올 때 콜라 하나만 사줘. 집이 편해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환타라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과즙이 들어간 환타 레몬, 호주에서 온 환타 라즈베리, 와, 이거 레몬 사탕 같으면서도 이것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르다 소문난 이 녀석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세계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음료 환타는 대륙별, 나라별로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지난 환타 멜론 리뷰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것이 마시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환타 레몬입니다. 그리고 다른 환타도 도전해왔죠. 호주의 환타 라즈베리입니다. 마시즘을 구독하시면 이런 이색 환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두 녀석을 보고 맛보고 섞어보며 최고의 환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환타가 맛있는 이유, 그것은 실제 과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날아온 환타 레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컬러 색깔이 뭔가 탁해. 이 환타 레몬은 6%의 실제 레몬 과즙이 들어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병뚜껑이 목에 붙어있죠? 이게 그 유명한 반에 따라 보면 향에서부터 실제 레몬의 향미가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침이 고여요. 일단 탄산감은 조금 적은 듯한데요. 0.7 코카콜라? 마셔보니 와, 알코올 빠진 근데 좀 더 달콤한 하이볼 먹는 느낌? 명불허전 레몬의 풍미가 가득 느껴지는 맛입니다. 마냥 새콤하고 가벼울 줄만 알았거든요. 오히려 달콤하고 진중해요. 아니 이걸 이길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반대의 매력이더라고요. 호주가 은근 독특한 탄산음료 강국입니다. 그곳에 파견된 마시즘 요원님께 부탁한 음료는 라즈베리 코크였죠. 그런데 이것이 왔습니다. 환타 라즈베리. 처음 보는 환타라 오히려 좋아. 이 컬러만 봐도 느껴지지 않나요? 환타는 멜론도 그렇고 색깔이 수상할수록 근본이거든요. 잔에 따라 보면 레몬과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훨씬 가볍고 투명하며 탄산감이 제법 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뭔가 제대로 낸 느낌입니다. 하지만 마셔보니 이거지. 이게 그 근본의 환타지. 약간 달아요. 호주 라즈베리 참 달다. 원래 환타라는 게 향으로 한번 마음을 휘감고 달콤한 맛으로 호불호가 없는 탄산음료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의 두 환타 중에 사실 무엇을 골라도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환타 중에 최고는 역시 파인애플이다 라는 철학을 가진 라디터님을 모셔봤습니다. 라디터님에게 이 두 녀석은 레몬 너무 넣었는데요? 진하기만 한 농축 레몬 맛 환타. 라즈베리가 이런 맛이에요? 달다. 이게 과연 라즈베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해외 탄산 음료들은 간이, 아니 맛이 강하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 맛있어요. 음료만 마셨을 때보다 괜찮은데요? 어떻게 대쪽 같았던 아디터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냐고요? 일단은 스페인에서는 환타 레몬에 맥주를 섞어 레몬 맥주, 레몬 클라라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타 레몬 반절에 라거 맥주를 섞으니 와우. 와우. 기본 환타 맛이 갖춰지니까 탄산감도 있고 달고 맛있어. 기존의 스페인 환타 레몬에서 아쉬웠던 탄산감이 보충되고 또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냥 라들로다. 이 새콤달콤함 속에 숨겨진 맥주의 맛이 훌륭해서 마치 스페인의 맥주 양조장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맥주인지 환타인지 몰라도 되게 고급 맛이다. 환타 레몬에는 맥주를 섞었으니 환타 라즈베리에는 보드카를 섞어보죠. 컵에 얼음을 넣고 붉은색 환타 라즈베리를 붓고 계량 따윈 없다. 보드카는 감으로 가. 마셔보니 이것도 맛있네. 복분자 쓸 필요 없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섞었는데 꽤 괜찮은 칵테일 맛. 아니 라즈베리 하이볼 맛이 제대로 나요. 이것도 술탄 게 훨씬 나은데. 가볍고 딱 밸런스가 맞는 느낌? 심쟁이 아니야. 어쩌자고 이렇게 맛있을 수 있죠? 외국의 환타는 어른들이 술을 섞어 마시려고 이렇게 진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환타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즙이 들어가 진한 스페인의 환타 레몬, 달콤한 베리 맛의 호주 환타 라즈베리. 여러분이 댓글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녀석이 있다면 제보도 좋아요. 파인애플은 저기 위에 있죠. 코카콜라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맛이라면 반대로 나라마다 지역마다 독특한 맛이 있는 것, 이런 게 환타의 매력인 것 같아요. 로컬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음료 혹은 자부심이 되고 여행자들에게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때문에 200종이 넘는 환타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환타의 종류가 늘어난 것이 이런 추억을 쌓을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거라서 기대가 크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온 두 환타를 심도 있게 맛본 마시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둘 다 진짜 맛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 먹을 맛은 아니다. 나가야 돼. 환타는 그 나라 현장에서 마셔야 진짜겠다. 이거 사야 돼. 지금까지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찾는 소다마스터 마시즘의 환타 리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의 추억과 감동이 담긴 환타나 음료 이야기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맛의 환타를 마셔볼까요?